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업하고 있는 황 실장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한번 이렇게 밤에 조금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야외에서 카메라를 한번 켜보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올해로 32살이 된 95년생입니다. 30대 여성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30대를 보내고 있는 여성으로서 저의 요즘 초유의 관심사는 사실 건강이에요. 특히나 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는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제 나이가 딱 결혼 정년기죠.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고 또 육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모여서 요즘 대화 주제가 늘 여성 건강에 대한 대화를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제 몸의 변화를 좀 예민하게 잘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또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과 오고 가는 말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몸의 변화들도 많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PMS라고 하죠. 맞죠? 그 월경전 증후군 같은 그런 증상들이 뭔가 조금 더 예전보다 예민하게 느껴진다든지 더 강하게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요즘 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갱년기의 어머니가 있는 딸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네, 이 책으로 저는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갱년기 골든타임이라고 되게 그 그러니까 여성 건강, 그러니까 즉 산부인과 분야죠. 그 분야에서 이제 여성 건강, 특히나 갱년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또 책도 집필하신 이홍주 원장님의 책을 저는 요즘 많이 참고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책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몸의 변화들이 저만 유난스러웠던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좀 다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지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이런 몸의 변화처럼 월경정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대 여성들과는 다르게 임신과 출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 기간이 지금보다는 한 100배 정도가 더 적었대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크에 소리가 많이 잡히지 말아야 할 텐데 어쨌거나 그 말인즉 요즘 현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영유아 사망률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뭐 어떤 여러 이제 피임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죠. 임신과 출산 기간이 상대적으로 선조들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말인즉 이제 월경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가 예를 들어서 평생에 걸쳐서 하는 월경이 한 40회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현대 여성들은 약 400회 정도의 월경의 주기를 이렇게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호르몬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어떤 명령 신호를 계속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이제 막 분비를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신체의 각 기관들이 반응을 하면서 우리의 대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명령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자연스럽게 예전과는 다르죠. 그 처음에 그 새 것의 상태와는 다르게 언젠가는 몸도 많이 이제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머릿속으로도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런 질병이나 증상들을 논할 때 우리가 호르몬 이야기를 배제하고서는 A는 B다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늘 그 호르몬이 주었던 영향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여성의 몸을 말할 때는 우리가 좀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는 어머님들 보면 비교적 이제 나이대들이 시니어 나이대에서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시죠. 5, 6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 5, 60대 어머님들 보시면은 그 신체적 나이로도 그게 이제 그 폐경, 흔히 말하는 폐경, 그러니까 폐경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는 조금 그 어감이 약간 이제 이미 이제 인식적으로 별로 이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종료되었다. 월경이 종료되었다라는 표현에서 종경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던데, 어쨌거나 그 존경을 하시고 존경을 하는 과정에서의 극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그 과정, 혹은 존경 이후에 이제 막 요동쳤던 몸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그 시기의 나이대들이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호소하시는 이제 뭐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관리를 하시러 오니까 내가 평소에 여기가 안 좋아 여기가 안 좋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게 되시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저는 크게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는 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50견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무릎 관절, 뭐 이렇게 손목 관절, 뭐 이런 관절, 어깨 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두 번째는 수면 장애, 잠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3번째는 어떤 체온에 관련돼서 이 온도 조절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어머니도 진짜 완전하게 딱 지금 갱년기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센터에 오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제 엄마,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들도 굉장히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센터에 오시는 어머님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엄마 혹시 이거 갱년기 증상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저도 완전히 뭐 의사나 그런 게 아니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냥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간혹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저한테 절대 아니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갱년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 친구도 그래요. 그리고 저 역시도 어떤 이렇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잘 몰랐던 부분인데, 갱년기는 그냥 되게 뭐 한 몇 주일 내지는 뭐 한 달, 2달 안에 끝날 수 있는 아주 짧은 기간에 어떤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갱년기는 짧으면 3년, 그리고 길면 10년까지도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몸의 변화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몸의 변화예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약간 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갱년기는 국제 질병 분류에 정식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갱년기를 겪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있고, 또 그 시기라고 하면은 내가 당당하게 이거를 질병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어떤 처방이나 이런 움직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갱년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너무 유난인 것 같으니까 그래 갱년기야 하면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치부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느끼시는 고통들에 비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로 뭉뚱그렸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우울감들이 커지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3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아, 그러면은 갱년기는 질병이니까, 그래, 뭐 어디 이제 산부인과나 이런 곳에서도 말을 많이 하니까, 어쨌든 그래, 질병인 건 알겠어. 그러면은 약 한 번 먹으면은 나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갱년기 증상은 엄청 100명의 사람이면 100가지의 증상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마다 개개인이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냥 약을 딱 단순하게 처방이 돼서 낫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이제는 호르몬 명령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할 만큼 약간 이제 노쇠한 기관들이 생겨나서, 그것들이 몸이 다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해나가는 완전한 탈바꿈의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약물 치료로 해가지고 낫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간 동안 나의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나의 몸도, 변화하는 몸도 천천히 완전히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내가 갱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례를 제가 책을 통해서 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약간 어떤 갱년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때는, 아, 나도 뭔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몸의 어떤 변화들을 이제 뭔가 민감하게 느껴가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방 차원은 아니에요. 다만, 나한테 찾아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내가 조금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영역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성으로 태어났으니 여성으로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몸의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잘 쉐어하고 또 같이 잘 알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먼저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갱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되는 사실들, 그리고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적극적으로 좀 쉐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건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되찾아가는 그런 아주 주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한번 잘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